안녕하십니까, 박인환입니다. 오늘은 서경별곡 내용 설명과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이는 이 교재는 서경별곡을 좀 현대어로 만드는 풀이 지문입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가운데서 여기에 뭡니까? 7,3배 7,3이 빠졌습니다. 요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은 문제를 보면 항상 설명 문제가 나와요. 설명 문제.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빠졌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해서 화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활용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밑줄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네 문제입니다. 오늘은 1연과 2연을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3연과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경별곡 할 때 서경 뭐냐 하면은, 자, 이거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서경, 동경, 그 다음에 남경, 개경입니다. 이게 경자는 서울경자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수도를 예전에 말할 때는 경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서경은 어디냐? 지금의 평양입니다. 지금의 평양을 서경으로 했습니다. 동경은 어디냐면은 처형과에 나오죠. 동경 밝은 달에, 이렇게 동경 경주입니다. 경주. 남경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서울을 얘기합니다. 개경은 지금의 개성을 얘기합니다. 네, 요 내용은 조금 기록해 놓으세요. 한번 듣고는 그 다음 기억 한번 보시면 기억 다 하실 겁니다. 네, 지우겠습니다. 고려의 제2수도가 평양입니다. 서경이죠. 네, 그래서 서경별곡이라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특징이 문제가 나와요. 그 특징이 뭡니까? 설명 문제로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요, 3음보 332조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 띄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전체 매년 3년입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으로 나누어졌다 해서 분절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후령구가 있죠. 이렇게 똑같은 후령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후령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시적 안정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후령구니까 운율감이 있죠. 운율감. 됐죠? 네.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가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님과 이별하는 것을 거부해요.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어구가 반복되어 있어요. 동일 어구의 반복. 그래서 반복법이 있겠죠. 시옷 어문도 동일 어문의 반복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정한 음보가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일정한 음보의, 자, 일정한 음보, 일정한 음절을 할게요. 음절 수의 반복이다. 음절 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뭘 느끼죠? 운율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반복되고, 그 다음에 나난 아들과 하는 여음문구 조흥구가 있습니다. 여음문구.
조흥구가 있어요. 반복되죠. 그렇죠? 그리고 후렴구도 있죠. 구분해놨는데 쉽게 말하면은 문장 중간중간 문장 끝에 나뉘어지는 것을 여흥구, 조흥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문맥이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렴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법 구조가 똑같아요. 문법 구조가 비슷하고 뜻이 대칭되죠. 일때 이런 두 조건이 맞는 것이 바로 대꾸법입니다.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됐죠? 잠시 좀 지울게요. 실수를 안 하는데 오늘 딱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글자 빠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연이요. 정석가가 있어요. 정석가. 정석가의 유견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물었죠. 그 서리적 표현이에요. 서리적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질삼배 이런 건 상징적인 시어죠. 왜? 질삼배는 여인들이 뭡니까? 집에서 배를 짤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질삼배입니다. 배를 짜는 거죠. 그래서 질삼배 하면 이 글의 주인공이 바로 여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간이요. 서경에서 어디로 갑니까? 대동강을 가요. 그리고 화자가 우리하는 대동강 건너편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에요.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표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물하고 배가 있어요. 대동강물과 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시적 화자 상황, 시적 상황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동강 물을 건너가면은 또 다른 여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화자의 걱정, 근심이 있죠. 배를 타고 가면은 내 님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즉 이별한다는 근심, 걱정, 우려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시적 상황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시어가 바로 물과 배입니다. 그 다음에 서경이란 말 나오고 대동강이 나오죠. 구체적 지명이 나왔네요. 구체적 지명이 나왔으면은 향토성이에요. 향토성.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공은요, 화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대상이에요. 괜히 님한테 화를 내야 될 것을 사공에게 화를 내요. 그죠? 이런 것은 정말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골개미라고 합니다. 골개미. 사공에게 님한테 내야 할 화를 사공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님을 잡고 싶어하는 여인의 진실한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을 하시면은 대부분 설명 문제는 다 맞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따로 제가 서경별골 강의할 것입니다. 그때는 도표에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1형과 2형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본문을 아셔야 되는데 특히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는 기본적인 작품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국어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외울 때는 제가 외우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번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줄 거 드릴게요. 줄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넉 줄을 껐습니다. 넉 줄을 껐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요 반복이에요. 반복. 나머지는 또 후렴구. 그러니까 요 정도 딱 줄 건 것만 생각해서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볼까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즉 편향이 서울이지만은 새로 닦은 소승경 사랑하지만은, 새로 닦은 작은 서울을 내가 사랑하지만은,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서경에서 화자가 서경이라는 곳을 너무 좋아한다. 새로 닦은 작은 서울, 이 서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별한다면 질산배 버리고, 즉 어떤 겁니까? 님과 이별하게 된다면 내가 이 짜든 질산배를 버리고, 여인이요 자기가 짜든 질산배를 버리고요 님한테 가겠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여인에게는 이 질산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질산배를 버린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다.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하고 이별하기 싫어요. 그런 뜻입니다. 당신하고 이별하기 싫어요. 그럼 첫 번째는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이별에 대한 거부, 이별에 대한 거부 심리가 나오죠. 거부. 그리고 임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험 칠 때는 반드시 단어를 물어봐요. 어떤 단어냐? 금방 했던 요 질산배입니다. 질산배. 이 단어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질산배. 왜요? 중요한 핵심 단어거든. 여인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생기산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다 팽개친다는 뜻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을 다 버릴 만큼 님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구절만 보더라도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의지가 적극적인 태도가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요, 너무너무 씩씩해요. 됐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 봅시다. 지울게요. 이연은요, 기본 여성 화자 맞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남성 화자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여성 화자입니다. 그 남성 화자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나오면 논란이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보기를 통해서 여성 화자라는 것을 딱 짚고 넘어가고요. 만약에 남성 화자라 할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보기 내놓고 이연이 남성 화자일 경우라는 말을 꼭 넣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여성의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어는 여성 화자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슬 보이죠? 이 구슬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 예물이에요. 결혼 예물입니다. 보석과 같은 그런 결혼 예물이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혼이 성립됐다 안 됐다? 결혼이 성립이 안 됐다. 즉 파혼됐다는 뜻입니다. 파혼은 결국 이별이죠. 그러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깨졌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깨진 그 상태는 어떡합니까? 이별 직감하겠죠. 굉장히 허무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겠죠. 슬프고. 그죠? 그럼 구슬은 님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인데 결국 깨졌으니까 사랑이 떠나갔고 결국 결혼도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슬은 뭡니까? 이 비유적 표현이죠. 님과 나의 사랑에 대한 비유적 표현, 즉 언유법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바위가요 뭡니까? 님하고 나 사이를 딱 갈라놓는 그런 사랑의 장애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바위도 하필 바위에 떨어지네요. 장애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그 바위에 떨어져서 깨어진들. 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끈은 긴 끈, 원문이 긴 끈입니다. 긴 끈이 나오는데 이 끈은요 인연의 끈입니다. 비록 결혼이 깨어져서 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별한다 하더라도 이 긴 인연의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런 뜻이야. 그죠? 끊어지겠습니까? 설리적 표현이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뭡니까? 사랑이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님에 대한 사랑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설리법을 통해서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 님을 향한 마음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원문에는 점원이야말로 요 천년을 점원이라고 합니다. 참고 오는 뭡니까? 백이고요. 점원은 천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님이 없이 홀로 살아간들, 그대에 대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결국은 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 보이죠? 구슬이요 사랑이고 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는 결혼의 상징물입니다. 그지? 구슬과 요 구절을 통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고려 가요에서 그게 뭡니까? 동동입니다. 동동 12월령에 보면은 화자가요 절을 만들어. 절가 뭐냐? 젓가락이에요. 젓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님한테 딱 줍니다. 그런데 님은 안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이 여성 화자도 결국 님과의 사랑은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때 동동에서 나오는 여성 화자가 만든 상징물이 바로 저 젓가락입니다. 구슬도 똑같죠. 구슬도 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뭡니까? 상징물입니다. 그죠? 그 상징물이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당신에 대한 믿음의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뭡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이 여성 화자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온갖 감정이 나서 막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석영별곡을 지어서 자기 마음을 나타내기도 한 것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이어서 중요한 거. 구설은 비유적 표현이다. 됐죠? 뭡니까 이게? 결혼 예물이다. 즉 사랑의 상징물입니다. 끈은 뭐라고요? 긴 인연입니다. 인연의 끈입니다. 됐습니까? 나라는 그냥 조홍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죠? 무슨 법? 선의법 사용했습니다. 잘 보세요. 구설이 바위에 떨어진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다. 이 두 문장, 구절하고요.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두 구절이 문장 구절 똑같죠? 네. 무슨 법? 대국법이에요. 대국법. 됐죠? 됐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덜 됐다 싶은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